안녕하십니까. 닥터 스팁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MS 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S 키트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하악 전치부와 같이 내로우 리치 형태, 그리고 스페이스가 아주 좁은 경우에 저희들이 오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가느다란 임플란트인 MS 픽스처, 즉 원바디 형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 키트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 키트에는 패러레핀 디자인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컨벤셔널 타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상부에 어떻게 보면 MS 픽스처의 상부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이와 같은 패러레핀을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악 전치부에 드릴링 홀을 형성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패러레핀을 꽂아서 쉽게 최종 보철물의 계획에 맞춰서 패스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패러레핀을 디자인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MS 키트의 특징은 또 하나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심플한 그 드릴링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5mm 직경의 내로우 리치라든가 여러 가지 MS 픽처를 식립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렌스 드릴로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1.8 트위스트 드릴 한 번 드릴링하고 어떻게 보면 두 번만 드릴링한 후에 바로 픽스처를 심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드릴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MS 픽스처가 사실은 원바디 임플란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구강 내로 상부가 노출이 되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바로 이미디어트하게 템포러리 프로세시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혹 과도하게 토크가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하게 토크가 걸리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픽스처와 드라이버 사이에 끼임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끼임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무리해서 그걸 빼다 보면 사실 그 픽스처 자체에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퍼레이터라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놔서 선생님들이 간혹 픽스처와 픽스처 드라이버 사이에 끼임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와 같이 레버 액션에 의해서 아주 쉽게 픽스처와 드라이버를 분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별한 툴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끼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 키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성품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드릴링하는 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픽스처를 심기 위한 인스톨레이션 하는 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 픽스처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S 임플란트 픽스처 중에 내로우 리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표면은 SA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TS3나 이와 같은 SA 서피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원바디로 연결되어 있는 원바디 임플란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스테이지 서저리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티슈 레벨에 심게 되면 우리가 추천하는 인스톨레이션 토크는 대략 30뉴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보면 원바디다 보니까 상부의 그 템포러리 프로세시스 때문에 너무 과도한 토크가 걸리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과도한 토크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S 키트를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그 직경은 2.0, 2.5, 3.0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길이는 8.5mm부터 10mm, 11.5, 13mm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 보면 중간에 진지발 하이트, 원바디이기 때문에 진지발 하이트가 2.5와 4.0의 두 가지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MS RBM 서피스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MS의 RBM 서피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의 임플란트 덴처 타입입니다. 덴처 타입 임플란트는 우리가 오링을 이용한 오버 덴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볼 타입의 헤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오버 덴처와 그 오링 형태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을 거 있고, 직경은 2.0, 2.5, 3.0 그리고 길이는 역시 8.5에서부터 13m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발 하이트는 덴처 타입의 경우는 2mm와 4mm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MS 임플란트의 특히 프로비저널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파이널 임플란트로 예를 들어 TS라든가 이런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템포럴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보조적으로 임시로 쓰기 위해서 심는 보조적인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넥 포션이 이렇게 밴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어서 어떻게 보면 그 넥을 밴딩해서 템포러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경은 1.8과 2.5로 되어 있고요. 길이는 10mm, 13mm, 15mm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드릴링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렌스 드릴인데요. 렌스 드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시는 렌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그 포지션을 잡고 마킹하는 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렌스 드릴 같은 경우 저희가 스토퍼가 있는 형태는 롱 스토퍼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하악 전치부에 심다 보면 스페이스가 좁은 경우에 사실 인접치아에 걸려서 드릴링이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양을 두 가지로 해서 좀 더 짧은 드릴과 그 21mm 되는 드릴과 그 다음에 그 좀 더 스토퍼를 이용해서 긴 형태, 즉 어떻게 보면 그 드릴링 했을 때 약 26mm 정도의 여유가 되도록 해서 인접치아가 걸리지 않게 심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 렌스 드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러렐 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패러렐 핀이 컨벤셔널 타입의 기본적인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구조에도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미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굵기 차이를 둬서 선생님들이 굵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그 MS 픽스처의 상부와 똑같은 디자인을 한 네로우 리치 형태의 MS 픽스처와 똑같은 디자인한 상부 구조물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최종 보철 설계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이드로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기에 좋게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와 같이 레이저 마킹을 통해서 길이 전체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MS 픽스처를 심기 위한 기본적인 드릴로 트위스 드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위스 드릴은 직경이 1.8, 2.3, 2.5 세 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렌스 드릴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부위에 심다 보면 인접치아에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짧은 드릴과 롱 타입의 긴 드릴이 있고, 거기에 있는 레이저 마킹은 기본적인 오스템 임플란트에 똑같이, 즉 약간 굵은 그 까만 레이저 마킹의 하단이 10mm, 상단이 11.5mm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위스 드릴의 시퀀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2.5 직경에 프로비저널이라든가 뭐 네로우 리치 형태 또는 덴처 형태를 노멀본에 심는다 그럴 때 파이널 드릴을 직경 1.8mm의 트위스 드릴을 파이널 드릴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파이널 드릴을 2.3m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주로 하악 전치부에 심다 보니까 소프트한 형태는 다른데 소프트본에도 비교적 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마 똑같은 디멘전에서 하게 되면 조금은 이니셜 스테비티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MS 임플란트를 소프트본에 쓰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필요하다라면 조금 더 그 드릴 시퀀스 좀 더 가는 드릴로 시퀀스를 줄여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악 전치부 같이 상당히 아주 하드하다, 선생님들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0을 위해서는 파이널 드릴 1.8, 2.5로 해서 파이널 2.3까지나 또는 2.5까지 해서 3.0을 심을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 하드본이라 그래도 이 파이널 드릴을 풀 랭스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짧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 MS 임플란트, 즉 원바디 픽스처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나름대로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S 픽스처의 경우에는 단차를 대략 한 0.7mm 이하로 작게, 즉 약 2.5mm 임플란트를 직경을 심는다 그러면 1.8mm, 그 다음에 3.0을 심는다 그러면 파이널 드릴 2.3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본의 형태에 따라, 본의 퀄리티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드릴 익스텐전입니다. 앞에서 드릴 길이도 짧은 것과 긴 사양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혹 하악 전치부와 같이 상당히 내로우한 형태에서는 인접치아에 걸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드릴링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드릴 익스텐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드릴 익스텐전을 끼우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드릴의 길이에 비해서 약 16.9mm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태에서는 선생님들이 전혀 인접치아에 어떤 그 뭐랄까 간섭 없이 특히 이제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 그 발치된 부분이 상당히 치조골이 많이 흡수되거나 그럴 때 인접치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이와 같은 드릴 익스텐전을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드릴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뎁스 게이지인데요. 뎁스 게이지는 형태는 뭐 기본적인 형태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는 그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좀 좁게 가느다란 형태로 드릴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뎁스 게이지의 반대쪽에 보시면 좀 특별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비저널 그 MS 임플란트의 경우, 픽스처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밴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밴딩을 할 수 있는 툴이 이와 같이 뎁스 게이지의 반대쪽에 밴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밴딩하는 모습은 이따가 핸즈온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S 픽스처를 심기 위한 엔진 드리븐을 위한 드라이버입니다. 이와 같이 숏과 롱 사양이 있고요. 덴처 타입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와 같이 조그만 홀이 있어 나치같이 파여 있어서 선생님들이 덴처 타입과 네로우 리치나 프로비저널 타입하고는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나중에 핸즈온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그 엔진 드리븐의 드라이버를 장착할 때는 이와 같이 화살표 표시가 까맣게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 픽스처의 평평한 부분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MS 토크 드라이버입니다. 토크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숏과 롱 사양이 있고요. 이와 같이 똑같이 삼각형의 그 레이저 마킹된 것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처 타입의 경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옆면에 스몰 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헷갈림이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 토크 드라이버 덴처 타입이 또 하나 또 용도가 있는데요. 나중에 핸즈온 할 때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저희들이 그 프로비저널 타입의 MS 임플란트를 가지고 밴딩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밴딩을 하거나 아니면 한번 밴딩한 걸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프로비저널 타입의 MS 픽스처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경우에 이걸 제거하는데 상당히 난감해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그 프로비저널 임플란트의 그 상부 말고 그 넥 밑에 쪽에는 부러지게 휘는 부분에는 그 타입을 덴처와 똑같은 덴처 타입과 똑같은 형태로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덴처 타입에 있는 그 토크 드라이버를 이용한다면 쉽게 우리가 부러진 그 프로비저널 타입의 MS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핸즈온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첼 렌치입니다. 이건 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써오신 임플란트에서 쓰는 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형 형태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되는 원 디렉션으로만 되는 라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핸드렌치로 그냥 사용하시면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MS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피치가 0.8m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핸드렌치를 가지고 한 바퀴 원턴을 하게 되면 약 0.8mm 임플란트가 전진해서 더 깊이 심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원턴을 할 때는 대략 0.2mm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1mm를 더 깊게 전진시키려면 한 바퀴 돌고 90도 한 번 더 돌아야 되죠. 즉 원턴 90도 한 번 이렇게 꺾는 데 따라 0.2mm씩 임플란트 픽스처가 전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선생님들이 깊이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혹시라도 원바디 임플란트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과도한 토크를 주다 보면 원바디 임플란트와 이와 같이 그 토크 드라이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끼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끼임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무리하게 이것을 빼다 보면 그 원바디 형태의 임플란트 자체가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들이 세퍼레이터라는 특별한
기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옆에서 보시게 되면 끼임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집어넣고 레버 액션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쉽게 픽스처와 그 다음에 토크 드라이버가 그 끼임 현상에서 쉽게 분리가 되도록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끼임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픽스처의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툴을 미리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스팔 이지 핸즈온 프랙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형은 그 41번 치아가 미싱된 형태이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MS 키트를 이용해서 그 네로우 리치 타입의 MS 픽스처 직경 2.5, 길이 11.5mm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프로비저널 타입의 MS 픽스처 2.5 곱하기 10mm 임플란트를 하악 구치부에 심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프로비저널 프로세시스를 이렇게 밴딩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밴딩하다가 파절이 된 경우에 이거를 제거하는 그러한 부분을 선생님들에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케이스는 41번 미싱 케이스에 대해서 잇몸을 절개를 하고 드릴링하고 MX 픽처를 식립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핸즈온 프랙티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MS 키트 핸즈온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미싱 부위에 직경 2.5에 길이 11.5mm MS 픽스처를 심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치아 미싱 부위가 지금 발치한 지가 좀 오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힐드 리치이기 때문에 먼저 인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탈 인시전을 약간 링구알 쪽에 치우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 치아 쪽으로 약간의 릴리징을 줘서 플랩을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플랩을 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태깅 슈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깅을 해놓고 자 지금 보시면 하악 41번 치아 위치에 이와 같이 플랩을 제꼈고요. 잔존 치저제의 두께가 현재는 뭐 충분하게 보이는데요. 렌스 드릴을 이용을 해서 드릴의 위치를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렌스 드릴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악 전치부 식립을 하실 때는 사실은 리치가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약간 링구알로 심기 위해서 환자의 링구알 사이드, 즉 맨디블에 그 우리가 심고자 하는 부위에 링구알 쪽에 이렇게 왼손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대서 전체적인 그 본의 컨투어를 느끼면서 드릴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탈에서 약간 링구알로 치우쳐서 어떻게 보면 링구알 코티칼 본을 따라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위치를 잡고 그 치아 미싱된 부위의 중앙에서 약간 링구알로 치우쳐서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렌스를 이와 같이 해서 일단 코티칼을 뚫어주고요. 1.8 드릴에 지금 보시면 직경 1.8의 트위스트 드릴이 짧은 숏 사양과 롱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숏 사양을 사용해서 먼저 드릴링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드릴에 트위스트 드릴을 해서 이와 같이 RPM을 1200 RPM으로 바꾸고요. 1200 RPM에서 지금 보시면 아까 식립했던 부분에 위치를 잡고 저희가 직경 1.8에 트위스트를 가지고 충분히 지금 보시면 만약에 짧은 사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인접치아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인접치아에 걸려서 풀 랭스가 드릴링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롱 사양의 샴프트로 바꾸고 지금 보시면
숏 말고 롱 사양의 긴 샤프트가 긴 드릴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경에 좀 더 긴 드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 좁기 때문에 인접치아로 인해서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로형 사양의 드릴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1.8에 우리가 11.5까지 충분히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까지 드릴링이 됐고요. 저희들이 패러렐 핀을 꽂아서 드릴의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그 하악 전치부의 인접치아의 부위에 비해서 약간 링구알로 틸팅 0.5 내지 한 1mm 정도 대략 안쪽으로 드릴링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팩으로 시키고 위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악치아의 링구알 쪽으로 제대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MS 임플란트는 원바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패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어버트먼트 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보시면 인접치아의 인사이저 엣지에서 연장한 선에서 볼 때 약간 0.5에서 한 1mm 정도 링구알로 치우쳐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치아 장축 방향엔 거의 패러렐하게 식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고 컨벤셔널한 가이드핀과 달리 네로우 리지용 MS 픽처의 상단 모형을 그대로 흉내낸 이와 같은 가이드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최종 그 보철물의 형태라든가 위치를 확인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이드핀을 꼽고 이와 같이 상단이 네로우 리치 타입의 MS 픽처의 상단 모형과 그대로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최종적인 보철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시는데 좀 더 유리한 가이드핀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뎁스 게이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깊이를 지금 지금 보면 11.5mm까지 충분히 드릴링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악 전치부 일단 노멀본으로 상정을 하고 바로 직경 2.5에 11.5 MS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노마운트 드라이버도 롱 사양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고 식립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노마운트 드라이버에 삼각형의 마킹이 되어 있어서 이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MS 픽처의 플랫한 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한 면으로 해서 딱 장착을 하고요. 여기 그대로 빼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이 구강내 식립하기 전에 식립 모드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트랄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이 너무 단단해서 완전히 식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간혹 중단을 하고 한 단계 높은 2.3 드릴을 좀 더 풀랭스 아니더라도 드릴링 하실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식립을 하고, 혹시 만약에 이와 같이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이와 같은 경우 끼임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이와 같이 세퍼레이터 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이트에 넣고 레버 액션을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쉽게 제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깊이 조절은 네로우 리지용 이와 같이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위치 조정은 이와 같이 토크 렌치용 픽처 드라이버에도 이와 같이 삼각형이 모양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최후 보철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을 맞춰 보고요.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발 하이트는 2.5mm를 심었고요. 봉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합은 간단한 인터럽티드로 이렇게 해서 MS 임플란트 식립을 마쳤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S 프로비저널 임플란트를 한번 식립을 하고 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 우선
한 개만 식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탈 인시전을 주시고요. 랩을 엘리베이션 하게 되고요. 렌스 드릴로 우리가 위치를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제 임시 치아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조금 틀어지게 잡고 이따 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스 드릴을 시행을 하고요. 1.8 직경의 트위스트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1.8 직경 트위스트 드릴을 선택을 해서 RPM을 1200 RPM에 놓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비저널 MS 임플란트는 2.5에 10mm를 준비를 했고요. 노마운트 드라이버는 숏 사양을 선택을 해서 하고 식립 모드로 바꾸고 열어서 마찬가지로 프로비저널도 여기와 같이 마킹된 부분을 평평한 부위에 그래서 이와 같이 장착을 하시고 식립 모드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약간 경사지게 식립을 했고요. 이와 같이 식립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이와 같이 과도한 토크가 걸려서 안 빠진다 그럴 땐 벌을 이와 같이 핸드피스 제거하시는 게 보통은 편합니다. 제거를 하시고 세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넣어서 이와 같이 제거를 하면 쉽게 제거가 되겠습니다. 원바디 임플란트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끼임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강제로 빼다 보면 그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깊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깊이를 조절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비저널의 경우에는 만약에 패스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이와 같이 뎁스 게이지의 뒤쪽을 이용해서 프로비저널 임플란트의 경우 만약 식립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이와 같이 뎁스 게이지의 뒤쪽을 집어넣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휘어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휘다가 이와 같이 파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도하게 힘을 주면 이거 파절이 되면 덴처형 이와 같이 지금 덴처형 픽스처 드라이버가 노마운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덴처형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체결을 하시고 덴처형 노마운트 드라이버가 이와 같이 프로비저널의 밑에 쪽에 육각이 맞기 때문에 리버스를 줘서 이와 같이 리버스를 주시면 이와 같이 제거가 용이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프로비저널을 사용하시다가 프랙처가 되는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덴처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게 되면 픽처를 쉽게 제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MS 키트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우 원장님께서 올리셨는데요. MS 덴처 타입도 자주 사용하시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 그 MS 임플란트의 덴처 타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오버덴처에서 주로 오링을 이용한 커넥션에 쓰는 형태의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버덴처 중에 로케이터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커넥션이 많다 보니까 최근엔 지금 오링 타입의 오버덴처는 좀 수요가 많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용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MS의 임플란트의 덴처 타입의 경우에는 원바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실은
MS 임플란트 덴처 타입의 상부에 그 헤드 부분이 망가지거나 했을 경우에 사실은 픽스처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된다기보다는 만약에 환자분의 나이가 워낙 많고 좀 아주 고령인 환자에서 리치가 아주 좁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 리치가 아주 좁다면 선택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케이스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MX 픽스처를 하악 전치부 외에 식립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떤 경우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핸즈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부분 이제 하악 전치부에 대해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원바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부의 보철하고의 관계 때문에 패스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 상악에 있는 상악 같은 경우 라테랄 인사이저라든가 스페이스가 좀 좁은 경우,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컨제니탈 미싱이 돼 있는 소구치나든가 이렇게 컨제니탈 미싱이 있어서 후방 치아가 앞으로 밀려서 스페이스가 아주 좁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하악 전치부 이외에도 실제로 이제 아주 좁은 부위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MS 임플란트는 원바디 형태이기 때문에 픽스처와 어떤 그 어버트먼트가 커넥션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부의 보철물을 고려해서 방향을 잘 선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S 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핸즈온 프랙티스를 시행하고 저희들이 질문과 답을 했는데요. MS 키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MS 키트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아주 그 하악 전치부와 같이 리치도 좁고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도 좀 좁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만든 원바디 형태로서 미니 임플란트, 약 직경이 대략 뭐 2.5와 3.0 정도의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부 보철물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훌륭한 하나의 그 선택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MS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시고 성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